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육친론의 네 번째 강의에 돌입했습니다. 육친, 십성을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또 사회적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해요. 자, 육친의 가족관계는 사실은 한정된 인간관계에서는 설정이 아주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 관이 여자에겐 남편 같은 역할, 이렇게, 또는 관이 직업적인 면, 쟤는 재성적인 면, 또 남자에게 있어서는 부인적인 면, 이렇게 다 가능하지만 그것을 막 확실하게 넘어서서 가려면, 예를 들면 좀 어려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는 인성이 모친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그 모친을, 인성을 낳은 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외갓집이 되겠죠. 그러면 외갓집 뒤에 붙어있는 재성은, 외갓집을 생해주는 재성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동인데요. 재성이 외갓집을 살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재성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또 남편에게 있어서는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려면 좀 모순이 있기는 해요. 자, 모순 없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어떻게 육친적인 것을 어떻게 사회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찾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육친의 가족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육친의 가족관계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와 그 구분이 좀 먼저 지어져야 돼요. 우리 전통사회는 특히 남성과 여성의 그 기준이 달랐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비겁은 비경겁제, 비하자는 비경겁제 꼭 외워주세요. 남성에게 있어서 형제 같은, 친구, 선후배, 동업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비겁이고요. 비경겁제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매 같은 경우, 자매나 남매 같은 경우 말하는 거고, 친구, 선후배, 동업자, 가까운 데선 또 시댁 식구, 남편의 첩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바로 여성에게 있어서 비견이 된 것입니다. 특히 한 남자가 있어요. 그죠?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이에요. 근데 부인의 여자 또 하나의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의 역할은 나와 어떻게 되나요? 동등한, 이게 바로 비견입니다. 그죠? 그런 관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친구와 같은, 동업자와 같은, 선후배와 같은 그런 대인관계를 말하고요. 식신상관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식신상관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에요. 자, 남자에게 있어서는 왜 장모이고, 왜 사위이고, 왜 처갓집인지 한번 이건 따로 이따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주나 언어, 말, 입, 구설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래서 식신상관이 오는 해에는 구설수를 유난히 조심해야 되고 자신의 그 행동가짐을 유난히 조심해야 되는 해로 풀이하면 됩니다. 재성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부모님, 아버지를 뜻하고요. 남자는 부인이나 애인이나 아버지를 뜻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선 여성의 입장에서 같은 동등한 남편의 첩이 나에게 비견이라는 거죠. 재성은 여기선 요 부인하고는 남자 입장에선 좀 달라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바로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겠죠. 그죠? 요게 재성이겠죠? 근데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첩이 되는 거니까 비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관성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에요. 다르죠?
여성에게 있어서 식상이 자식인데 남성에게 있어서는 관성이 자식이에요. 요게 굉장히 달라요. 또 여성에게 있어서 관성은 남편을 뜻해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는 명예를 뜻하는 게 맞고요. 그죠? 달라요.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러면 인성은 자, 남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내 어머니입니다. 편인은 새엄마라고 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인수를 말하는 거고요. 왜 장인인지는 이따 도표를 통해서 또 볼게요. 자, 여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맞고요. 왜 사위인지는 또 도표를 통해서 볼게요. 인성이 말하는 사회적인 관계는 부동산, 문서, 공부 이런 전문적인 분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비경겁제가 뭘 생해준다고 했죠? 아생자는 식신상관. 그죠? 또 식신상관은 편제정제를 생해준다고 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편제정제는 편관정관을 생해준다고 했고 편관정관은 편인정인을 생해준다고 했고 편인정인은 비경겁제를 생해준다고 했었어요. 남성의 입장에서 볼게요. 여기 남자 한 명이 서 있어요. 그때 남자 한 명이 똑같은 게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주로 뭐죠? 친구죠, 친구. 이게 비견입니다. 만약에 한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왔어요. 그러면 부인 아닐 때, 친구 이럴 때는 이성 친구가 되겠죠. 이성 친구.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많잖아요. 짝꿍 친구들. 그런 경우가 바로 비경과 겁제이고요. 자, 형제도 같은 동성 형제. 얘는 남매를 뜻하게 될 거예요. 여자는 같은 여자, 자매를 뜻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일단 남자의 입장에서 그래요. 또 겁제는요. 이복 형제 같은 경우. 형제는 형제인데 비견처럼 내 정상적인 내 형제가 아니고 이복 형제적인. 왜 나를 겁탈하는 나쁜 친구? 나쁜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생해줘야 되는 경우는 식신상관인데 내가 누구를 생해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생해주는 경우 부하 직원을 생해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어서 장모님을 생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장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 남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 그런가요? 그때는 부인에게 있어서는 식신상관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에게 있어서는 왜 장모일까요?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자, 남자에게 있어서 정제 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내, 애인, 아버지는 공통적이에요. 그죠? 아버지, 부. 그런데 자, 이 아내와 애인을 생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낳아준 사람. 바로 내 아내의 엄마입니다. 장모의 역할.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식신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가볼게요. 내 편제 정제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제 정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정제는 특히 아내, 편제는 애인을 뜻하고요. 이 정제에 있어서 아내의 형제, 자매죠, 자매. 자매도 나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여자, 편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편제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그 편제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여동생도 사랑한다기보단 아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편제 정제를 지나서 편관 정관으로 갈게요. 편관 정관은 이 남성에게서는 나를 극하는 존재. 자, 나를 극하는 존재입니다. 그가자는 편관 정관인데요. 이 남성에게 있어서
나를 극하는 존재는 사실은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죠. 어떤 아버지가 바람을 펴요. 근데 아내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자식이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나를 극하는 존재, 나로 하여금 바로 살게 만들어주는 존재. 바로 그게 관의 입장인데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이 관은 바로 그래서 자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편관이 아들일까요? 정관이 아들일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 남성의 입장이었어요. 그죠? 플러스. 자, 나와 같은 극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극끼리 극해주면 편관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나와 같은 성별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남자 아들이에요. 그죠? 정관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극이 서로 다르니까 정관은 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 딸 말고도요. 또 하나 외조모라는 외조모,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외조모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이건 또 왜일까요? 자, 편인 정인이 엄마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모친. 그런데 이 모친을 낳아준 사람이 알고 보면 누굴까요? 외조모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외조모가 바로 관에 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만, 딸만 편관, 정관이 아니라 외조모도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편인, 정인을 낳아준, 내 어머니를 낳아준 그 관계도가 설정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딸이나 자식. 그래요. 거기까지 또 가볼게요. 자, 편인 정인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인수, 정인은 정상적인 내 친엄마를 뜻하고요. 편인은 나에게 있어서는 계모적인, 유모적인, 엄마의 대신해주는 이모적인 그런 분들이 바로 나에게는 편인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성의 모든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죠? 남성의 가족관계, 육친의 가족관계를 살펴봤고 이제 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돌아가나 볼게요. 비교는 역시 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하나의 여자가 오는 경우가 비견이고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자 친구가 오는 남자 동성 이성이 음양이 다른 경우가 바로 겁재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선 자매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남매가 될 거예요. 그죠? 형제, 친구. 자, 비견은 또 좋은 친구, 겁재는 나쁜 친구. 하필이면 겁재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다면 친구 사이, 주변 친구가 왠지 나에게 계속 껄끄럽게 되는 그런 이치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상관은 내가 생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자식이죠, 자식. 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음으로 놓고 봤을 때 식신은 같은 음일 경우에 딸이에요. 그죠? 엄마에게 있어서 딸이 되는 거고요. 여자일 경우에 아들일 경우에는 상관이 되는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음양이 서로 다른 경우 이게 상관이 되게 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편재 정재는 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에게 있어서 편재 정재는 아버지 또는 자, 아버지 말고도 시어머니의 관계가 되는데 이 시어머니의 관계는 왜 그런가 볼게요. 나에게 있어서 관이 남편이라고 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관이 남편인데 이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생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의 역할은 또 나에게 있어서 편재, 정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버지 말고도 정재는 또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 정재는 시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남편의 모든 시댁 전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은
역시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인데 그 중에서 편관은 애인, 정관은 본 남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성에게 있어서 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을 때 그래서 뭐 애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애인과 남편 그러면 정관 같은 경우는 요거에 또 하나를 볼게요. 이 여성으로 봤을 때 남편 증조모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럴까요? 여성에게 있어서 편인은 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나의 어머니를 낳아준 분은 결국은 조모, 그러니까 조모라고 해야겠네, 그죠? 조모,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보기도 하고 증조모로 보기도 하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장되었을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인 정인은 어떤 경우를 갖게 되죠? 역시 남녀 공통으로 어머니, 정인이 어머니, 편인은 새어머니, 또 어머니와 같은 존재, 이모, 유모 이런 경우가 바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편인, 정인.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여자에게 있어서 편인, 정인이 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위? 왜 그런가 볼게요. 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식신상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식신상관을 극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국화로 얘가 얘를 극해주는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복잡하나? 여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수국화로 얘가 얘를 극해주는 존재예요. 내 딸을 극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나에게 있어서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편인정에는 당연히 어머니를 뜻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2차적인 확장으로 갔을 때 이렇게들도 가능하니까 자, 무궁무진하게 육신의 관계는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이런 관계를 따져보면.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마지막 사회관계를 볼 거예요. 자, 아까는 육신의 가족관계만 봤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비경겁제니까 나와 동업자적인 사회적인 에서는 동업하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써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때 비견이면 좀 더 좋을 거고 겁제면 나에게 해가 되는 어떤 동업자도 같은 동업자는 동업자잖아요. 그죠? 꼭 동업자로 해서 좋게만 작용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내가 생해줘야 되는 경우 어때요? 사회적인 봤을 때 1이에요. 1. 재능. 또 발휘해야 될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의식주. 언변력. 자, 식신상관이 입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언변. 자, 언변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신상관이 나오게 됩니다. 편재 정제는 사회적 관계로 봤을 때는 재물이에요. 당연히. 재물. 자, 일하지 않았는데 재물이 올 리 없잖아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재물이 되는 거죠. 식신생재를 이루었다. 그때 일만 무작정 한다고 돈을 잘 벌던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동네에 보면 넝마주의 아저씨 있었어요. 이렇게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 수 없었잖아요. 많이 버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재능을 발휘해서 의식주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재물을 버는 거죠. 굿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일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이제 노력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한 확장적 노력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재로 보고요. 자, 이제 재물을 얻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관은 뭐예요? 명예와 직장을 얘기해요. 직장. 자, 관은 명예와 직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생관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 또는 사실 돈 주고 직장을 얻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한때 사회 문제로 어떤 사학재단 그런 경우에 취직하러 갈 때 몇 천만 원을 내야
전교사가 될 수 있고, 대학 교수도 뭐 몇 천만 원을 내고 대학 교수 자리를 얻고, 이런 경우도 하나의 재생관의 역할이 될 수 있었겠죠. 일단은 명예나 직장. 그래서 평관이나 이런 정관이 사주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충돌해서 충을 맞거나 형을 맞거나 팔을 맞거나 그럴 경우에는 직업이 흔들리게 되는, 그렇게 통변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관인상생으로 인을 주목해 주세요. 인은 뭡니까? 학문, 도장, 그러니까 문서, 자, 문서 등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예술, 권위, 관도 물론 권위적인 면이 있지만 관인상생으로 인도 역시 모든 문서, 뭐 예를 들어서 권위, 그런 것들이 바로 편인정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발전한 사람 역시 나 자신을 생애해주게 돼서 내가 좀 더 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육친의 가족관계, 사회관계까지 우리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가 재밌어지고 있어요. 역시 배우면 배울수록 이 육친의 관계는 확장시키기 나름이고 더 크게 사회적 지위와 명예까지도, 의식주와 재산의 구분까지도 이렇게 명리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대운과 세운에서도 이게 어떻게 접목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강의에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